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주제가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엔 지난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전국을 달궜던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 소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란 음모나 다름없는 이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그래서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요.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또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따라서 조현천 전 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 얼마 전에 관련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관련 TF가 구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무사 계엄 문건은 법률 자문을 거쳐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단순한 검토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문건이 내란 음모 목적의 문건이다, 이렇게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집권 여당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고발은 명확하게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영무 장관은 본인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 혐의가 없음을 다 알고 있는 계엄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TF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고발장을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셨고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한 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이라면서 관련 문건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번에 또 고발장에 명단이 포함됐어요. 기무사 문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서 의혹을 규명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고요. 7월 16일 닷새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위에 오고 간 모든 계엄 문건 제출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요. 그로부터 기무사 개혁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8월 30일에 기무사가 해체되고 그 다음 날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계엄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그러한 음모를 획책한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당시 정부를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기무사는 결국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건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 보고서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이 문건의 성격을 왜곡했다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소장은
이 상황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지목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기무사령부가 해체가 됐고, 이 사건은 아니었지만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조사를 받던, 세월호 유족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되고 영장 실질 심사 수갑차고 나가고 난 다음에 영장은 기각됐는데 그렇죠. 3일 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비상사태를 대비한 문건이었다. 왜 이걸 가지고 자꾸 구테타 세력으로 모으느냐라는 항변을 계속했었고요. 당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대비하는 거였다. 이것은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기무사가 같이 만들었던 거였다. 근데 그때 공개했던 문건에서는 그 내용은 쏙 빼버리고 이번에 그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그 내용만 들어가 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공개고 선전선동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항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국정농단 세력이 촛불혁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의 뭐 구테타를 꾸민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단순히 군에서 검토한 의견서일 뿐이다라는 공방이 계속 있었죠. 예, 김상일 전 특보는 오늘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장성철 소장이 설명하시는 그 전국 그때에도 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사안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 세력은 사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다시 생겼을 때의 그 끔찍한 기억,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은 그 절차적으로 먼저 규명을 한 다음에 그 규명 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너무 빠르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전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요번에 고발도 저는 좀 약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규명을 하고 국민께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고서 법적인 절차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고발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규명이 우선인 거냐, 아니면 상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우선인 거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18년 여름에 당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보시면 아 그랬었지 하고 기억이 나실 텐데요. 먼저 2018년 7월 10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직접 발표했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문재인 대통령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2018년 7월 27일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당시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표도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 사용 범위와
군 경력의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 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가 아직까지 권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음모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측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울거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덜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기무사의 엄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저 당시에도 여당과 제1야당의 생각은 달랐는데 어쨌든 권력을 가진 쪽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쪽이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독립된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그야말로 뭐 9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상당히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저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여서 수사를 못했고 실무자들 2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얼마 전에 예. 7월 19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시점에서 2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예. 뭐 언론에 예. 단독 기사로 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을 쥔 측에서 이런 거는 진실 규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국민을 굉장히 선동을 하게 되고 그 선동이 돼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어떤 선택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뭐 같은 생각이었지만 뭐 불행하게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저는 똑같은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규명을 하셔라.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진실 규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시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에게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예. 김상현 전 특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 당시에도 저 문건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아마 처음에는 위수령 관련 문건이 먼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가 4월쯤에 그 문건이 공개되고 그리고 7월에 이제 이 계엄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국면이 바뀌어 버려요. 박근혜 정부가 촛불 전국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무력으로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이 여권 핵심에서 나오면서 그 목소리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 말이죠. 당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건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고 기무사가 작성한 것도 사실에 맞는다. 그런데 이 문건의 성격을 놓고 그렇죠. 단순한 검토 보고서다. 상관의 지시, 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기무사가 그 문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이건 실행할 의지가 있었던 내란을 음모한 그런 목적의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고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쪽의 어떤 의지대로 수사로 이어졌고 재판까지 갔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군에서 당시에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실무자 중령급 2명이 얼마 전에 그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른바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낸 것이고요.
송황훈 전 참모장을 비롯해서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3명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거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관련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 대검찰청에서 이 문건을 가지고 예하 부대까지 다 지시를 해서 좋아 그러면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구하기 위한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모의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 혐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당시에 대검찰청 조사에 의해서도 나타났었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당시에 자유한국당 보수우파 세력을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진영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 문건을 작성했던 2명의 중령 다 무혐의 징계가 혐의 없다라고 다 나왔고요. 네.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쿠데타라든지 계엄령 선포를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당시의 보수우파 세력은 적폐 세력이고 존재해서는 안 될 집단이다라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 문건을 보고받고 네. 감사원의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그래 이거 아무 문제 없구나. 감사원은 잠깐만 감사원은 그걸 부인했어요. 부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반론적으로 네. 법률가로서 네.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해 줬을지는 모르지만 네. 감사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은 절대 없다. 최재형 예. 감사원장의 검토를 받고 네. 아 이것은 문제가 없구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 덮어놨던 건데 2018년도에 갑자기 이철희 의원이 이것을 공개하고 당시에 민주당 쪽 진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대변을 해왔다라고 일컬어지는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관련 문건 관련자들을 다 고소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기획 작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나왔었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렇게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족들의 그 절규를 윤석열 정부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에게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거는 1차 조사 결과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바꿔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기무사 개헌 문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건 내란 음모 목적의 문건입니다라고 해서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이고 윤석열 정부가 자, 그러니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건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에 다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 결과 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그렇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안을 놓고서 계속해서 결론이 바뀌는 모습을 봐야만 하느냐 이런 답답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진실이 규명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그러면 정권에서 진실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다 까놓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한된 정보로 상황을 재단해 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권력을 쥔 쪽에서 지금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면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내놓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과 함께 아 이거는 정말 재단해야 될 문제다. 단죄해야 될 문제다라는 동의, 공감대가 좀 만들어진 후에 고발을 하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제한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에서 계속해서 그 발신하는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서 국민은 아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해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 군에 대한 불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민이 살아가는 판 자체를 깨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지도자 내지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예.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뭐 서로 정쟁으로 되면은 이게 국민들이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쪽에서 또 다르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헌사 문건 당시에는 8쪽만 공개됐는데 자 보안 해제를 통해서 대략 67페이지로 알려진 그 문건 전체를 다 공개하자. 군사 2급 비밀입니다. 그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걸 중요한 부분은 공개가 됐잖아요. 됐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봐야지 우리가 이것이 과연 구태타하려고 한 건지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진짜 촛불혁명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문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전 국민이 이국 군사 기밀을 아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자, 보이니까 전 국민이라는 표현을 잠깐만요.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 고소고발이 됐으면 검찰에서 제대로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게 옳지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정치적인 공세, 정쟁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아니 제가 전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각서를 쓸 수도 있고 저도 국가의 주요 정보, 안보 정보를 봅니다. 각서 쓰고 봐요. 예? 지금도요? 아니 국가위원회 같은 데 가면은 회의에서 그런 자료를 보게 시청자분들이 되거든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봅니다. 예. 근데 예. 그 각서를 쓰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서를 쓰고 들어가서 보고 그걸 국민께 같이 브리핑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밝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어떠한 정부 합동조사단 같은 걸 구성했을 때 들어가서 정부의 중요한 군사 기밀 같은 거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정원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서버들을 많이 또 살펴봤잖아요. 민간인분들이. 그것이 결코 옳은 행위였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정 나와서 세력이 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에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수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소를 했었고 전 참모장을 비롯해서 항소심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귀국해서 본인이 사실은 뭐 무혐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귀국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그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이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의 책임과 의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그것도 다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부분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조사가 되었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문건을 만들었던 중령 2명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당시 기무사령관이 온다고 해서 어떠한 다른 증거를 내세워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좀 저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은 밝혀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과연 왜 이런 문건을 내세워서 기무사까지 해체하는 그런 무리수까지 뒀는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시스템을 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람이 3명인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인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렇게 3명인데 말이죠.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사로 있는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문건은 계엄 문건은 제가 부임하기 전 기무사령관이 만든 것이다. 군인으로서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시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 드리는 것뿐이었다. 즉, 난 보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했을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기무사 개헌 문건은 2017년 2월과 3월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탄핵 찬반 세력이 충돌하거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서 작성된 2급 비밀 문건이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이 개헌 문건의 내용이 기각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종결 처리가 됐는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 문건이 공개가 되고 군인권센터에 유출되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지시 뭔가 이렇게 착착 진행됐다. 네. 뭐 이런 생각에는 우리 김상일 전 특보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때의 뭐 상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군 기밀이잖아요. 군 기밀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뭐 조사도 이루어지고 정확한 진실도 규명하고 그런 다음에 징계와 함께 내지는 법적인 판단과 함께 발표가 됐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의 기간을 짧게 줄이고 이 규명과 그 단죄를 통해서 역사의 재발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정치권에서 먼저 이것을 공개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 국민의 의식과 인식을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런 데 활용이 되는 듯한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특별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쓰였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고발도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판단은 기무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의도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의 오늘 고발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고민정 의원 부대변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민정 의원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는데요. 고민정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도 현찬을 파내 또다시 전 정부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건을 단순 검토 보고서라 말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선결 조치되어야 될 사안은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한국 법정에 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도 아니면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기무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는 저희가 담긴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국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말이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듯 주장하듯 이것이 기무사 해체를 위해서 또 아까는 뭐 국정농단 세력, 보수 세력까지 겨냥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 문건이 활용된 것인지에 대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처음에 종결 처리했던 것이고 다음에 문건이 다시 공개가 되고 대통령이 특별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또 일단이 어떤 사안의 진상이 일단이 또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심 인물이긴 맞죠. 근데 저는 더 주목하는 인물이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도 7월 5일 날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알려졌고 그리고 공론화가 됐고 이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무사가 해체되는 그러한 시나리오의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이 이철희 의원의 문서 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이 문건을 왜 공개하게 됐는지,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는지, 또한 군 인권센터와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그쪽에서도 이거를 공개를 하고 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이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당시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 아마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먼저 되지 않았나 싶은 기억은 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철희 의원이 이게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상당히 엄중했던 사안인데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왔고요. 당시에 이 기무사 개헌 문건 작성 그 당시가 촛불 전국의 와중 아닙니까? 그때 뭐 황교안 당시 총리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도 연루됐던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철희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문건은 계엄이라는 문건은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 들고 일어나는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이 돼야 실행이 되는 문건이에요. 근데 인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행할 계기가 없었단 말이죠. 제 판단은 그래서 그 안에 그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갔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일부 의원들 수준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건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저때 상당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건 기각됐을 때 실행될 문건이었는데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종결돼 버린 문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느냐. 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그리고 그런 것이 한번 검토가 됐을 때에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그 큰 우려와 불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낸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사람들은 나는 보다 정의로운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정의감을 실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방법이 저는 그때는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니까 방법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지 마. 그리고 이거를 한 것은 이 정도의 잘못인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징계를 할 거야. 라는 거로 결론을 내서 재발도 막고 국민의 공감대도 얻어내고 하는 방식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좀 해결을 했으면 지금 이런 또 다른 그거에 대한 부메랑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이것을 전 정권을 뭐 억눌러서 자신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벗어나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목적이 크다면 그거는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야 할 말씀이 참 많은데 기본적으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잘못된 일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와, 근데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우리 이 사건 덮자. 그러면요, 정권의 잘못한 일들이 하나도 바로잡혀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탄압이라든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좀 바로잡는 공권력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계기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철희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좀 비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되고 정리가 된 거는 2018년도 7월 달인데 본인의 해명은 2019년 10월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이런 생각, 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너무
깊숙하게 제기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그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2018년도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2019년은 인터뷰가 그때 이루어진 거니까요. 뭐 그 아니, 동안에 이철희 의원이 예. 그것과 꼭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만 또 생각하실 일은 아닐 것 아니 같고요. 근데 예. 2018년도 7월 달, 예. 8월 달 즈음에 이철희 의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너무 나간 거예요. 제가 문건을 다 봤는데 이것이 그냥 구태타하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대비한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목소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은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철희 의원도 이제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 뭐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 기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은 뭐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겠으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번 사안을 지난번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이런 거는 정부 기관이 나섰단 말이죠. 대통령실도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는데 이번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왜 여당이 나섰을까?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걸 왜 집권 여당이 나서서 대신 고발했을까? 이런 형식을 왜 취했을까? 짧게 한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그거예요. 바로잡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덮자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 규명을 차분하게 하고 그것이 정리가 됐을 때 국민께 보고를 하는 방식이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상당수에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이라고 표현할 때는 중도까지를 아울러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중도까지 아울러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결과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방식, 접근 방식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면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야? 전 지침 현 준 거 아니야? 정권의 정면 충돌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인식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왜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실 왜 끼어들어? 너희들은 민생이나 챙겨 이런 비판 많이 받을 거고 국방부든 정부 기관이 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 왜 입장이 달라져?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이 나선 것은 전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에서 막 그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점점 이 사건이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왔던 태양광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기무사 문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거나 아니면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에게 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형직 정권이 정말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상당히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발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웅 군인권센터 소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다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그때 상황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겠죠. 예, 문건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다만 그 문건이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던 문건이냐, 지시를 받아서 그냥 기무사가 만들어낸 검토용 문건이었느냐, 이 문건 성격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